식은땀은 비교적 상부 흉추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이제 식은땀이 나게 되고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저혈당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로 식은땀이 이제 나게 되는데요. 또 땀이 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유독 피곤하고 땀이 많이 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피곤하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갑상선을 먼저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 전에 밤을 샜다든지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를 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되겠지만 충분히 쉬어도 피곤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갑상선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곤한데 땀도 많이 난다 그러면 다른 문제이거나 다른 문제가 더 얹혀 있을 가능성들이 많아요. 땀이 난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땀을 낼 수 있습니까? 땀이 나는데 그걸 안 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자율신경 문제가 얽혀 있어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피로회복이 늦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피곤한데 땀이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제일 첫 번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저절로 막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들인데 심장 뛰는 거, 장운동하는 거 잘 알고 있으신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털을 자라게 하는 거, 눈을 깜빡이는 거, 우리가 씹어서 삼키는 거, 말을 할 때 근육을 움직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털을 더 자라게 한다든지 쭈뼛 세운다든지 아니면 눈물을 흐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땀 나는 거를 분류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흘리는 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니면 사우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땀이 있겠죠. 세 번째는 그냥 땀이 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식은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땀 종류에 따라서 이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부위들도 서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땀이 난다는 거는 내 몸에서 체온 조절 자체를 잘 안 되니까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것이 뇌에 있는 지상 하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중복이 되는 거죠.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심계항진,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순환을 좀 더 많이 하게 하고 열을 식히려고 땀이 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전체 자율신경이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은 등척추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등척추 전체에 걸쳐서 자율신경이 작동을 해서 전신에 땀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서 뭐 사우나에 있어서 이렇게 흐르는 땀들은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똑같이 자율신경 전체가 다 작용을 해서 나게 되는 땀입니다. 그런데 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땀, 식은땀은 비교적 상부 흉추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식은땀은 대개 상부에서 많이 나게 되죠. 손에 이렇게 이제 식은땀이 나게 되고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저혈당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로 식은땀이 이제 나게 되는데요. 주로 상체에서 납니다. 그런데 손하고 발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또 작용을 하거든요. 손하고 발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되거나 이러면은 발바닥에 이제 땀이 나가지고 떨어지거나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는 자율신경은 약간 상부 흉추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부 흉추는 비교적 목 때문에 쉽게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식은땀이 많이 난다. 또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혹시 목 문제가 있지 않나를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뭐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증상이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자리에 일어났을 때 핑 돌았어요. 길 걷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런 것처럼 자율신경 실조, 미주신경 실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자율신경 이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자율신경이랑 거의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경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신경이 혼자서 고장이 나려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강하게 왔을 때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서서히 되어 오던 게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느 한순간이다 이런 거예요. 한겨울에 강물이 얼었는데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던 그 얼음이 어느 날 조그만한 돌을 탁 던졌는데 깨지면서 강물로 돌이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얼음이
깨지려면은 온도가 서서히 오르고 봄이 와야 드디어 조그마한 돌로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느끼는 거지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 척추의 배열 상태가 틀어지는 게 아주 크게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은 척추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인데요. 감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직접적으로 되뇌피질, 뇌의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든지 사고를 하고 인지 능력을 하는 그 대뇌피질의 문제로도 자율신경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급작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긴장하지 않습니까? 긴장한다는 거는 혈관 수축을 한다는 얘기고, 수축을 시키려면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야지 되고, 자율신경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느 날 한순간 탁 받는 그런 감정들은 또 쉽게 해소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충격은 오래 가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도 더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옆에 같이 있다.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진 결과로 세포가 망가지고, 그게 내 몸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의 다양한 증상들입니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도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지만,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몸 자체에서 이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율신경은 등척추와 관련이 많은데요. 등척추가 문제가 생기려면 목과 골반의 문제가 합작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게 연합을 해서 등척추의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아무래도 영향은 목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 골반이 많이 틀어졌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영향을 주긴 하지만, 현대를 살아갈 때는 이 고개를 숙여서 하는 작업들, 특히나 앉아 있으면서 망가지는 목 문제, 훨씬 더 등척추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척추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통증으로 나타나게 돼요. 등이 뻐근해요, 뒷골이 땡겨요, 날개뼈가 쑤셔요,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이제 골치 아픈 것들이 장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장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자가 면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은 이걸 계속 방치를 했을 때는 목 자체의 구조가 바뀌어요. C자 커브가 제일 기본인데 여기에서 일자로 되고 거북목이 되고 역시자가 되고, 점점 나빠지게 되면 자율신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경부의 문제까지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뇌혈관 질환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밤에 땀이 나는 경우들, 당뇨 환자들,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너무 저혈당이 됐을 때 이제 그럴 가능성들이 높겠죠.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약 용량이 너무 셌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 땀이 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갑상선 항진이 있어요. 갑상선 항진은 사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와 유사한 신체 기능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100m만 달리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몸이 달리고 있으니까 땀이 계속 나게 되고, 땀이 나면서 체중도 빠지는 현상도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갱년기 증상이에요. 낮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옷을 몇 번 갈아입었어요, 땀이 나서 부채질을 했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율신경의 문제는 누워있을 때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목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 자율신경의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중에 땀이 나는 것도 자율신경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꼭 자율신경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갱년기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대개 탈수와도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많이 있는 바다는 끓지도 않고 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물이 별로 없는 아스팔트는 어떻습니까? 계란 후라이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빙판길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온도 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급작스럽게 변하게 되거든요. 갱년기 증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자율신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탈수도 한번 꼭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너무 많이 난다, 내가 음식을 하나 먹는데도 뭐 땀이 비 오듯이 쏟는다, 이게 좀 이상한 문제죠. 너무 많이 난다, 너무 적게 난다, 이거는 자율신경 자체가 교감, 부교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비율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몸 자체가 고장났을 때, 특히 척추가 고장났을 때 그럴 가능성들이 매우 많이 있거든요. 내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이 되어 있는지, 너무 저하가 되어 있는지,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부교감 신경이 또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부교감 상태가 교감 신경의 보조를 잘 못 맞춰줬을 때 이런 문제들은 더 쉽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부교감 신경은 대부분이 장 상태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부교감 신경의 근본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이 기본을 딱 못 잡아주고 있으면 교감 자체가 움직이는데 들쭉날쭉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내 몸이 계속 뭔가를 이렇게 조율을 하고 맞춰줘야지 되는데, 그런 맞추는 시스템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땀이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너무 적게 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장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지 됩니다. 장에서 만성염증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 자체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특히나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혈액순환 양을 조절을 해야지 되는데, 그 혈액순환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만성염증들이 자율신경의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좀 더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위장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위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요, 첫 번째가 과식이에요. 그 다음에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과 과식을 좀 더 조심을 하셔서 위장 상태를 안정화를 시키면 장 건강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염증들을 낮추는 데는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영양제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음식으로 먹는다면 고기, 생선류들이 좋은 편이죠. 등푸른 생선, 정어리 도움이 되고요. 아마씨 같은 식물들도 오메가3 지방산들을 이제 섭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대부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좀 드시면 좋은데, 견과류가 좀 해당이 되죠. 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이 세로토닌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이 좋은데, 바나나, 두부, 콩류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이제 좀 드시면 좋은데,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지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고 교감신경이 조금 더 안정이 되기보다는 내 몸 자체 전체의 영양 상태를 잘 개선을 시키면 훨씬 더 자율신경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들은 조금 먹지 말아야지 되겠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인데요. 장 건강을 위해서도 먹지 말아야지 되지만, 자율신경이 심장박동에 이제 많이 관여가 되잖아요. 심장이 이상하게 뭐 빨리 뛴다든지 혈액순환이 좀 더 나빠진다,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박동수를 조금 올리는 음식들, 이런 것들 좀 피하면 좋은데요. 흔하게 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카페인, 술, 이런 것들이죠. 커피를 어떤 때는 좋다고 하고 어떤 때는 나쁘다고, 내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카페인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 카페인을 마시고, 커피를 예전에는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 마시니까 심장이 두근거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았었는데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장 건강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은 간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카페인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긴 한데, 간의 그런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데는 장이 반드시 건강해져야 되고요. 간 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데는 장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데노신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데노신은 언제 만들어지냐,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ATP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쓰게 돼요. 앞에 있는 A가 이제 아데노신의 A인데, 우리 몸에서 많아지면은 심장 박동수도 좀 떨어지고, 뇌도 좀 안정이 되고, 간도 쉬게 되고, 잠이 오게 되고, 좀 더 편안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그 아데노신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과 유사한 카페인이 작용을 해서 아데노신이 거기에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잠이 깨게 되는 거죠. 출근하면서 계속 커피를 드시고 정신을 차린 이유가 그 아데노신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카페인을 계속 드시게 되면 뇌도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심장 박동수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간에서 아데노신 처리를 못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너무 피곤해졌다가 어느 순간에 커피를 마셔야지만 회복이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제 돌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카페인, 술, 이런 것들, 또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으세요. 자율신경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실 텐데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용하고 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부교감신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죠. 대표적인 게 명상이 되고요. 좀 더 정적으로 움직이는 요가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명상을 해서 부교감신경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감신경이 낮에는 6대, 부교감신경이 4 정도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7대 3이나 8대 2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상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6대 4로 다시 맞춰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몸을 조금 더 이제 안정화시키면 이렇게 이제 향상이 되는 거지, 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역전되게 됩니다. 그럼 부교감신경이 너무 항진이 되게 되면 내 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도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셔야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장 건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간식을 좀 줄이셔야 돼요. 끼니로 때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간식의 대부분이 뭐냐?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간식을 좀 줄이고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를 하고 식사와 식사의 간격을 조금 더 띄우고 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자율신경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호흡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태어나서 호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또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3분 만에 사망하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충분한 양의 산소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앉아가지고 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심호흡을 하게 되면 충분한 산소를 이제 집어넣는 효과가 생기죠. 리듬의 길이를 조금 더 이렇게 느리게 되면요, 몸이 좀 더 안정화되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생각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을 때는 내 몸이 아무래도 교감신경 자체가 이제 항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호흡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부교감신경이 강화가 되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선 늑간 근육 자체가 이완이 충분히 되어야지 됩니다. 근육이 갈비뼈를 딱 잡고 있을 때는 숨을 아무리 복식으로 호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양 이상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늑간 근육 자체를 넓혀야지 되는데, 등 척추에 문제가 생겨져 있을 때는 늑간 근육의 긴장도가 계속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호흡량 자체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심호흡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얕은 호흡을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보면 한숨을 별일도 아닌데 계속 쉬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체 건강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인위적으로 심호흡을 해서 상황을 벗어나야지 되겠지만 등 척추의 건강을 잘 지켜서 근육 자체를 좀 더 이완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하셔야지 됩니다. 이 배변 활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배변 활동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보다는 찬물이 오히려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드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조해져 있는 몸이 수분을 마시면서 적셔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럴 때 마시는 수분은 조금 더 잘 흡수가 되는 경향들이 있게 되거든요. 음식이 아니니까 소화를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장에 한번 시동을 걸어주는 거, 이것이 오늘 하루 종일 장 건강 또는 자율신경의 안정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튼을 한번 열고요, 햇볕을 한번 보세요. 창 넘어서 햇볕을 꼭 한번 보는 것이, 물론 햇볕을 직접 받는 것보다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밝은 빛을 한번 본다는 게 자율신경을 한번 세팅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요. 낮에는 한번 나가보세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것들을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쬐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움직이는 기관 고장나고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장과 장을 볼 수가
거예요. 장은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복부 초음파를 이제 하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심장의 문제는 심전도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죠. 거기에서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박동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빈맥이라든지 부정맥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율신경 검사 자체를 이제 해보는 거는 심박 변이도 HRV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 상태 이제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보게 되고, 어지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대 자체를 기울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어떨 때 어지러움이 발생하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검사법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꼭 찍어보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왜 찍어야 되냐면 중추신경이라는 것이 뇌와 척추에 있거든요. 근데 뇌는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 뼈가 한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크게 고장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척추는 마디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디마디가 고장날 가능성은 매우 높고, 특히나 현대인들은 목이 고장나고 골반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등척추에 영향을 심각하게 주게 됩니다. 뼈가 틀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신경이 같이 틀어지게 되고 꺾이게 되거든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쉽게 생기고 통증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종합병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몸에 이상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가상의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척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잘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내 몸 자체가 스스로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목부터 시작해서 골반 틀어짐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